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도은입니다. 투자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떠한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음이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일단 돈을 쓰실 테고요. 시간과 정성도 함께 쏟고 계십니까? 지금 대답하는데 약간 머뭇거리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정성도 쏟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50분 꽉 채워서 우리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된 투자의 고민 해결과 시장 트렌드 함께 읽어봅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최근 부동산 트렌드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궁금하신 점, 고민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2077-6356번 통해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02-545-7988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합니다. 늘 자상하고 세심하고 꼼꼼한 고민 해결로 여러분들의 속 시원한 고민 해결 도와주시는 분이죠. SNK 자산관리의 이영규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부동산 시장의 핫 이슈 통해서 투자자들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주택시장이 의외의 복병을 만났습니다. 연간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 과세를 두고 야당과 정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양측은 어떤 의견을 내세우고 있을까요? 임대소득 과세를 바라보는 두 입장을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법 개정안 발표가 됐을 때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를 2년 더 연장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임대소득 비과세를 두고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네요. 그렇죠. 원래는 내년 말로 일몰 하기로 했었는데요. 2년 정도 유예를 해주겠다. 네. 했더니 이제 야당 쪽에서는 안 된다. 예. 예초 계획대로 세금을 다시 걷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비과세가 되는 연간 2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임대소득을 월세로 다달이 따져보면 한 166만 원이라는 돈이 나오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그 근로자 중에서 한 주에 한 40시간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최저임금 소득이 한 13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135만 원 최저임금을 했을 때인데 거기보다 더 많은 166만 원이다 보니까 좀 고소득에 대한 논란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몇 가지 항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첫 번째가 이제 세부담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그 2천만 원의 임대소득을 과세해야 된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요. 이 세부담이 많지 않다고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뭐 14% 세율의 분리과세를 또 하고 또 각종 공제를 하다 보면 실효되는 세율은 약 3에서 6.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이라고 따졌을 때 연간 한 124만 원 정도가 최대로 나올 텐데요. 그러다 보면은 다달이 내는 세금은 10만 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과세를 해야 된다. 찬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반대하는 입장은요. 임대소득이 오름에 따라서 이 세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가 많이 오른다는 데 주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세부담이 증가한다는 얘기인데요. 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뭐 5억 원짜리 주택 두 채를 가지고 뭐 연간 2천만 원 임대소득을 냈을 때 세금은 얼마 안 돼요. 한 60만 원 정도 낼 수 있는데 건강보험료는 270만 원 가까이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뿐만 아니라 보험료가 추가되면서 실제로 세부담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임대사업이 유치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반대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과세 인프라에 대한 항목을 들 수가 있는데요. 뭐 이미 뭐 국세청은 또 뭐 과세를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다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아파트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숨겨져 있는 뭐 주택이라든지 그런 작은 월세 같은 경우는 조금 투명하지가 않고 인프라가 아직 확보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가 가능성인데요. 이 세금을 냄에 따라서 그게 세입자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과세를 찬성하는 쪽은 쉽게 월세를 인상하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택도 계속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그거를 월세로 올려서 이 세입자한테 전가하기가 쉽진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물론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비슷합니다. 지금 뭐 시장 상황이 위축되다 보니까 쉽게 뭐 월세를 많이 올려서 이 세입자한테 전가할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또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심리는 많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이 줄어들면은 아무래도 전세 월세가 좀 더 품귀 현상을 빚을 거라고 반대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책 신뢰도입니다. 한 번 유예했던 건데 또 유예한다. 그럼 신뢰도가 약간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찬성적 입장이고요. 반대쪽은 그래도 좀 주택 경기 흐름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과세라는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서 시장이 위축되는 것은 조금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연장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뭐 여신 심사가 강화된다든지 현재 또 금리 인상이 조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미국발 불올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 시장에 부동산 시장이 조금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좀 대승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는요, 좀 서민 주거 안정 측면에서 세금을 걷되 이 세금을 좀 공공임대 쪽으로 많이 좀 돌렸으면 하는 방법인데요. 이 조세 정책을 좀 뭐 임대하는 그런 분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서민들, 정말 임대가 필요하신 분들 그런 세입자 중심으로 좀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정말 강력한 부동산 시장 흐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는 투자 전략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와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일정 확인해 보시죠. 이영기 본부장과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수익형 부동산 성공투자 법칙이라는 주제로 11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고요. 7호선 합동역에 위치한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 팁 들어보는 사이에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네, 성남시 중원구 하재원동에 네. 예, 아튼빌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중원 아튼빌, 주공 아튼빌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네, 그걸 팔고 서판교에 아파트를 구매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계속 그냥 전세나 월세를 두고 보유하고 있는 게 나을지 네. 이게 고민이 돼서요. 일단 아튼빌 아파트 몇 평형 보유하고 계세요? 24평형이요. 24평형이요. 지금 네. 매도에 판교 쪽, 서판교 쪽 말씀하셨는데 보고 계신 부동산 있으세요? 원마을 11단지 힐스테이트요. 이건 또 몇 평인가요? 여기는 38평, 42평 이렇게 있어요. 38평, 42평. 그러면 어느 쪽 고려하고 계세요? 38평형? 이렇게 단지수가 많지 않아서 네, 상관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네네. 그렇다면 과연 네. 이 성남시에 있는 아튼빌 아파트를 매도하고 옮기는 게 좋은지 아닌지 네. 함께 고민해 볼게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현재 그 아튼빌 아파트 거주를 하시고 계신 건가요? 아니에요. 거주는 안 하고 계시고요. 전세 네, 놓고 네, 계시고요. 네. 거주는 어디 하고 계세요, 지금? 거주는 서판교에 하고 있어요. 서판교회 그쪽에 하고 계셔서 네, 네. 아튼빌 갖고 있는 거를 매도하고 서판교 네. 쪽으로 이주를 생각하시는 거고요. 네, 네. 혹시 아튼빌 24평이라고 했는데 요즘 시세는 알아보셨어요? 한 3억 6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하죠. 네, 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예, 아튼빌 아파트 매도하시는 거 괜찮고요. 네. 서판교로 옮기신다는 거는 뭐 절대적으로 네. 찬성을 드릴 텐데요. 네, 네. 예, 제가 지도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아튼빌 아파트가 요 밑에 하대원 쪽에 있는데 네. 성남은 웬만하면 다 언덕이고 구릉지잖아요. 네. 거기에 비해서 아튼빌은 좀 평지에 조성이 됐죠. 네. 예, 그래서 많은 좀 관심이 있었는데 네. 약점을 보면 조금 역하고 좀 거리가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가격이 뭐 가파르게 상승하거나 그러진 않죠. 네. 근데 여기는 그게 있습니다. 24평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24평 가격은 그래도 조금씩 오르고 어느 정도 하는데 35평대랑 거의 막 비슷해지고 있는 실정이긴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형평수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많은 곳이고 네. 그 위에 이제 힐스테이트 2차가 있는데 이건 약간 네. 좀 언덕에 있어요. 근데 네. 여긴 여기서 훨씬 가깝잖아요. 네. 그래도 뭐 비슷한 평수대를 보면은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어쨌든 아튼빌이 뭐 한간에는 저평가됐다는 얘기도 있고 한간에는 그래도 스테이트에 비해서는 고평가됐다는 얘기도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성남을 좀 전체적으로 보실 필요 있으신 게 성남의 지금 화두는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성남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원래는 LH에서 다 성남을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LH에서 이제 발을 뺀 지역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LH에서 진행하는 게 여기 뭐 신흥 2지구라든지 여기 중일지구 그리고 이제 뭐 금강 같은 경우는 어쨌든 LH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LH에서 이제 발을 뗀데 뭐 신흥주공이라든지 이주가 시작됐고 이쪽에 은행주공 또 바로 옆에 한 상대원 2지구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 민간 건설사에서 들어와서 재개발, 재건축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성남은 진작에 개발이 됐어야 하는데 네. 워낙 좀 이렇게 언덕이 많다 보니까 개발이 조금 힘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앞으로 개발이 진행되면 성남은 분명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도 많은 관심이 있는 곳인데 네. 어쨌든 이런 개발의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조금 더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네.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많이 오르진 않고 있어요. 네. 예, 시청자님도 잘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이주 수요 이런 것 때문에 전세가가 조금 올라가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튼 이렇게 많은 상승을 기록하기는 조금 쉽지 않아 어려워 보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왕이면은 뭐 매도를 하셨으면 하는 거고요. 네네. 지금 판교 쪽으로 가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네. 서판교에 살고 계시다고 하셨고 네. 요 힐스테이트 11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굉장히 살기 좋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판교가 이 동판교와 서판교로 나뉘고 있는데 네. 뭐 현재 부동산 가격은 동판교 쪽이 조금 높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 지하철이라든지 또 상권이 잘 개발이 됐다 보니까 뭐 백현마을이라든지 보뜰마을 이런 데가 약간 이 주변에 시세를 약간 주도하고 있고요. 네. 서판교는 조금 이제 약점이라는 게 상권이 조금 약하죠. 네. 예, 상권이 조금 약한데 저는 그래도 서판교에 대한 가치를 되게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판교 테크노밸리가 이렇게 있고 지금 제2 판교 테크노밸리가 또 위로 해서 이렇게 조성이 될 거잖아요. 네. 이게 조성이 되면은 동네가 더 좋아지겠죠. 네. 갖고 현재는 제가 볼 때 뭐 대형 평수라든지 이런 거가 통할 만한 데는 강남 그리고 판교밖에 없다고 저는 선택을 하고 있고요. 네. 많은 투자자들도 지금 현재 내년 시장을 봤을 때 가장 관심 있는 서울을 벗어난 지역은 뭐 과천하고 판교 지역을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힐스테이트 11단지가 한 38평 보신다고 하는데 8억이 좀 넘죠? 8억 한 6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8억 6천만, 네. 8억 7천 갈 건데 저는 앞으로도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이시라면은 무조건 찬성이고요. 네. 실거주 하시면서 조금 더 상승을 기대하셔도 좋은 그런 지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냥 하대원 아트는 그냥 매도를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요 판교로 이동하셔서 좀 쾌적하고 또 공기도 좋고 그런 살기 좋은 곳에 사시면서 약간의 상승도 함께 보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근데 그 서판교 매도 시점을 언제쯤 잡으면 좋을까? 매수 시점을? 매수 시점이요. 네네. 앞으로 여기는 일단 내릴 여력이 없어요. 네. 뭐 판교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이 내려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들어가실 생각을 하셨다면 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쭈나님, 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다시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봤고요. 이어서 문자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끝번호 884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강동구 길동에 양촌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 동네가 길동 생태공원역이 생길 거란 기대감으로 떠들썩합니다. 정말 역이 생긴다면 저희 아파트 가치도 많이 상승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하철역이 새로 생긴다면 부동산에 있어서는 당연히 호재겠죠. 과연 아파트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맞을까요? 예, 제가 지도로 지금 네. 찾아봤는데요. 네네. 양촌 아파트가 잘 나오진 않는데, 네. 그러니까 지도를 찾아보니까 이 부분이에요. 예, 이 부분에 양촌 아파트가 있는데 네. 이 주변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아파트 대단지가 있는 게 아니라 주로 중소형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 같은 경우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예, 근데 지도를 조금 더 보면은 지금 길동 생태공원역이 그렇죠. 9호선이 원래는 이 보온병원 앞까지 들어올 계획이었었는데 이게 좀 더 미사까지 연장이 되다 보니까 뭐 길동 생태공원을 이제 통과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2020년 정도면은 뭐 개통이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뭐 일단 지도에서 보시게 되더라도 생태공원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현재 갖고 계신 양촌 아파트에 비하면은 조금 거리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주변에 그 앞으로 해서 뭐 신동아 1차라든지 신동아 3차 다 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들이거든요. 이런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이 양촌 아파트처럼 뭐 나홀로 아파트 또 세대수가 작은 아파트들은 크게 메리트가 없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 밑으로 해서도 뭐 둔촌주공이라든지 지금 강동권 지역, 강동구 쪽 지역에서는 고덕, 둔촌 또
또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가 있고요. 또 그 주변으로 해서 계속해서 뭐 재건축돼야 되는 아파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이 새롭게 지어지는데 과연 이렇게 작은 아파트에 과연 메리트가 있을까 조금 의심스럽고요. 또 길동 생태공원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뭐 이미 뭐 그 크게 영향권에서는 좀 벗어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조금 서운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빨리 매도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실거주 하신다면은 뭐 그냥 거주를 하셔도 좋은데 혹시라도 뭐 임대를 놓고 계신다 그러면은 조금 더 빨리 매도를 알아보셔가지고 딴 쪽으로 옮겨 타는 거 그거를 한번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문자 사연에 이어서 전화 상담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제 권선동에 수원 네. 아이파크 시티 지금 5단지를 거주 중에 있는데요. 네. 이것을 계속 보유해야 될지 아니면은 매도하고 그 화서동이 주공 3단지로 옮길지 좀 궁금해서요. 아, 지금 실제 거주하고 계신 곳의 평수는 몇 평이신가요? 지금 저희가 25평이에요. 25평형이요? 네네. 화서동의 화서주공 3단지는요? 이거는 32평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32평형 보고 계신다. 네. 자, 그렇다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저희 본부장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본부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권선동 수원 아이파크 시티 5단지면은 입주하신 지는 한 1년 정도 지났겠네요? 네, 입주할 그쵸? 때 매수해가지고요. 예, 그러셨구나. 현재 혹시 그 시세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셨어요? 이게 지금 한 3억 5천 정도 하더라고요. 3억 5천 정도 한데 살아보시니까 좀 어떻던가요? 이게 저희가 조금 좁아가지고. 좁으셔서 큰 조금 더 평수로 옮기려고요. 조금 넓은 평수를 알아보시는데 마침 네네. 알아보신 게 화서주공 3단지 32평을 알아보신 거고요. 네네네. 예, 그럼 제가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어쨌든 이 건선 그 아이파크가 뭐 1단지 시작해갖고 2단지, 뭐 3단지, 4단지 차례대로 5단지, 6단지, 7단지 다 들어왔습니다. 정말 대단지가 아이파크가 여기 수원 건선 지역에 들어섰는데요. 여기 왜 이렇게 큰 대단지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냐면은 이 망포라든지 영통 이런 분당선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크게 이제 오름세를 이제 끝내고 지금은 거의 이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분당선이 연장이 됨에 따라서 여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요 메탄이라든지 건선 쪽으로 많이 이주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영통이랑 망포보다 조금 저렴했기 때문에 주거가 많이 분산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권선동 쪽에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는데 아파트 단지가 되게 좋아요. 넓고 쾌적하고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바로 옆에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비행기 소음에 대한 이런 문제도 조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여기는 새 아파트라는 메리트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신 게 조금 위로 올라가 보면은 여기 위치하고 있네요. 네. 화서주공 3단지 요거 30평을 보셨다는데 어쨌든 시청자님이 이제 필요해서 지금 25평보다는 내가 조금 더 몇 평이라도 넓은 평수를 거주하길 원해서 옮기는 거에 대해서 실거주에서는 찬성을 드리는데요. 그건 있습니다. 이 화서주공 단지가 보면은 이제 연차가 좀 됐죠. 한 97년에 이제 지어진 아파트다 보니까 어느덧 연차가 한 20년에 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넓은 곳에서 편하게 살고 싶다면 제가 화서주공 3단지로 옮기신 거를 그렇게 뭐 만류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향후 미래 가치를 따져봤을 때는 조금 말리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화서주공 3단지가 물론 화서역이 있어서 좋습니다. 뭐 신분당선이 연장되면은 이 화서역을 통과해서 호매시까지 들어온다는 계획은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온 건 없거든요. 정말 신분당선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이 주공 3단지 아파트 경우는 연차가 계속 거듭됨에 따라서 조금 노후된 아파트 그런 아파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뭐 재건축을 기대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뭐 20년 가까이 넘게를 보셔야 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미래 가치로만 본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 건선 아이파크 5단지가 더 오를 가능성은 조금 더 있어 보여요. 일단 1년밖에 안 된 새 아파트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주거 선호도가 당연히 새 아파트 넓은 단지로밖에 몰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정말 나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안 올라도 좋아. 그냥 조금 더 넓은 데서 살고 싶어? 그러면은 화서주공 3단지를 택하셔도 좋고요. 그게 아니라 조금 작더라도 그래도 향후 미래 가치를 봤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상승하는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고 싶어 하면은 요 수원 아이파크 시티 5단지를 계속 보유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님께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넓은 데로 가실 거면은
아마 금액은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여기 25평이랑 저기 32평이랑. 그러니까 시청자께서 뭐 새 아파트에서 좀 미래 가치를 본다면 그냥 건선 아이파이크 5단지에 남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나는 조금이라도 넓은데 가격은 비슷하니까 좀 더 큰 평수에 가서 살고 싶어. 그러면은 화서 3단지로 옮기셔도 실거주니까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요. 저라면 수원 건선에 남아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뭐 부부장님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잘 고민해 보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연결 받아봤고요. 이번에는 문자 사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끝번호 590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여유 자금을 따져보면 다세대 주택은 바로 매입할 수 있는데 다가구 주택은 일정 부분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다가구 주택을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나요? 다세대 주택이냐 다가구 주택이냐 조금 부담이 있더라도 다가구 쪽으로 갈 것이냐라는 것을 고민하고 계시는데 어떤 쪽이 낫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개인 성향에 따라서 투자는 많이 달라질 그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유 자금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다세주택은 대출을 활용 안 하셔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다가구 주택은 좀 크잖아요. 덩치가 크다 보니까 대부분 다가구 주택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뭐 주인 세대가 뭐 4층에 뭐 거주를 하면서 밑에 층에 세를 주고 뭐 전세든지 월세를 받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짚어봐야 될 게 바로 대출입니다. 그죠? 앞으로 뭐 미국 발에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출을 받았을 때 과연 그 대출 이자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안 느끼고 그 건물 안에서 뭐 월세라든지 이런 걸로 통해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면 당연히 뭐 큰 다가구 주택을 구입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좀 대출에 대한 그런 부담이 조금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출 금리가 뭐 5%에서 뭐 6%까지도 간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금리가 높아지다 보면 상대적으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뭐 금리에 대한 그런 거 부담 그리고 또 세가 잘 안 나갔을 때 한 부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 경험이 많으시다면 뭐 대출을 활용하셔서 다가구 주택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정말 난 투자 경험이 없다. 뭐 처음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하면은 굳이 처음부터 무리하게 대출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요. 일단 좀 뭐 강남권이라든지 업무지가 많은 곳에 다세주택부터 소액으로 한번 차근차근 시작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해보시다가 나중에 내가 정말 월세 수입이 필요할 때 그런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상가 이런 쪽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번 주 저희 세미나 한번 꼭 오세요. 그럼 저희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자 사연 보내주신 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민 갖고 계신 분들 오프라인 통해서 상담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일정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기 본부장과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수익형 부동산 성공 투자 법칙이라는 주제로 11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고요. 7호선 학동역에 위치한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생생 부동산 클리닉 오늘도 계속해서 자상하고 세심한 SNK 자산관리의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알짜 정보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지금부터는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2077-639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ANC 도시개발의 원동희 소장, 더 굿머니 투자 컨설팅의 김철문 대표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투자 포인트부터 살짝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철문 대표님, 오늘 어느 지역 준비해 오셨죠? 네. 중구 중심 청계천 공원을 끼고 있는 소형 아파트를 준비해봤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장점이 바로 상업지역에 접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도 상업지역 안에 있습니다. 명동이라든지 동대문의 직접적인 임대 수요. 그 결론적으로 높은 임대 수요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이 지역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주택 공급이 희소가치가 높다. 결론적으로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높은 임대 수익과 더불어서 투자 이익까지 가져갈 수 있는 소형 아파트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원동 소장님, 오늘 네. 어디로 가볼까요? 오늘은 두 가지 매물 준비했는데요. 조금은 특별한 매물입니다. 역세권의 단지형으로 구성이 된 매물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요즘 학세권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역세권과 학군이 겹쳐져서 생겨난 단어인데요. 이 학세권의 단어에 걸맞는 매물을 준비했는데 총 9개 동으로 구성이 된 대단지 다세대 주택으로 소형 아파트 단지라고도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호선 강변역을 도보 4분 거리에 이용하실 수 있겠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도보 1,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학세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걸맞는 구이동 다세대주택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호선과 3호선 환승역인 교대역을 도보 3분 거리에 이용하실 수 있는 초역세권이며 대지 면적이 무려 328평이라는 넓은 대지 위에 총 3개 동으로 구성이 된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되겠습니다. 강남권에서는 굉장히 보기 힘든 단지형이란 희소성과 업무지구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임대 수요까지도 풍부해서 안전성과 황금성까지 두루 갖추고 있는 서초동 투룸 다세대주택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간단히 투자 포인트 짚어봤고요. 이제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보실 지역은 광진구 구이동입니다. 서울시 광진구 구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강변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위치했고요. 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6층 건물 내 4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5,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2,500만 원 예상됩니다. 구이동 가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네. 구이동의 매력 어떤 점을 주목해 볼까요? 네, 우선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지하철 2호선 강변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루 유동 인구 2만 8천 명에 달하는 동서울 터미널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이동은 우수한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데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와 인접하면서 서울 도심은 물론이고 인근 수도권까지도 아주 편리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잠실대교와 잠실철교와도 인접하면서 차량 5분이면 잠실까지 갈 수가 있어서 잠실권에 있는 그런 굉장히 좀 편리한 생활 인프라까지도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으며 강변 테크노마트를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다 보니까 문화와 쇼핑까지도 한 번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으며 의료시설로는 서울 아산병원과 건대병원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서 아주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까지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차량 5분 이내 거리에 어린이대공원과 롯데월드 같은 것도 인접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인프라도 갖추고 있고 굉장히 우수한 학군까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본 매물지 바로 옆에는 성동초등학교와 양남초등학교 그리고 광진중학교 등이 도보로 1, 2분밖에 떨어져 있지가 않아서 굉장히 등하교 시 굉장히 안전하고 교육 환경이 좋아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 되겠으며 학교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고 굉장히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세권이라는 단어에 걸맞게 역세권과 학군이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는 굉장히 우수한 입지적인 여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입지적인 여건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 동네가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듣는 곳이라고 하는데 미래 가치도 과연 높을지 개발 호재 체크해 볼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동서울터미널 재건축 사업이 있겠습니다. 준공된 지 26년이 지난 구이동 동서울터미널을 30층 높이의 쌍둥이 빌딩으로 재건축하는 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고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천억 원 수준의 동서울터미널이 계획대로 개발이 된다면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규모면으로 따지면은 여의도 63빌딩의 1.5배 규모에 달하는 복합 업무와 상업단지 그리고 호텔과 터미널로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재건축이 되면 광진구는 서울 동부 지역의 상권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하철 2호선 강변역과 맞닿아 있어서 잠실과 강남권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이 프라임 오피스 빌딩은 많은 기업들이 선호하는 빌딩이어서 외국계 기업이나 대기업 계열사 등 대형 임차인 기업의 사무실 이전을 고려하고 있어서 그로 인해서 본 매물의 매매가 상승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이 있겠습니다. 구의동 246번지와 자양동 680번지 일대에는 내년 3월 송파로 동부지방법원이 이전하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2018년까지 행정복합단지 조성과 동시에 상업과 공원시설 그리고 주상복합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동서울터미널 재건축과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는 본 매물지와 바로 인접하면서 대규모 개발 사업의 직접적인 개발 수혜지라고 할 수 있겠으며 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서 미래 가치는 굉장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동서울터미널이 재건축된다면 일대가 굉장히 다르게 변할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이제는 건물 집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달에 준공 네. 예정이죠. 다 지어졌겠네요. 네, 지금은 이제 내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공은 다음 달 12월 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전체 대지 면적 무려 1000평에 달하는 굉장히 넓은 대지에 총 9개 동 153세대로 구성이 된 단지형 다세주택이 되겠습니다. 소형 아파트 단지라고도 할 수 있겠으며 총 6층 건물에 4층 로얄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선호하는 3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요. 삼면이 도로로 접하고 있어서 개방감 또한 매우 우수하겠고 건물 또한 시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건설회사가 신축함으로써 내구성 또한 굉장히 우수하겠으며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되겠고 전세대 모든 옵션이 풀 옵션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현재 내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현장 방문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미 다 지어졌습니다. 거의 지어졌기 때문에 현장 방문하시면 실제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매력 분석해 볼게요. 가격 정보 주시죠. 네, 우선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교통과 학군 그리고 주변 환경 인프라까지 아주 잘 갖춰져 있어서 가격 상승이 예고되는 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매물의 매매가는 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가 2억 3천만 원 예상이 되며 실투자금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세 임대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9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며 대출금 1억 7천만 원 이용하여 투자 시 실투자금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다세대 주택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매수 시 유의점도 함께 체크해 주세요. 네, 우선 부동산 투자하실 때는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 그리고 학군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개발 호재 영향권 안에 있는 매물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성공 투자를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투자하실 것을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부동산 정보 광진구 구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두 번째 부동산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황학동을 함께 떠나보시죠. 서울시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2호선, 6호선 신단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 위치했고요. 내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13층 건물 내 7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6,8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2,800만 원 예상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파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은 중구 황학동인데요. 대표님, 황학동 하면 어떠한 매력 있는 곳이죠? 일단 황학동을 신당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구 하면 아시겠지만 상권의 중심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의 명동이라든지 동대문 시장 그리고 우리 서울 중심부에서 가장 큰 오피스 업무타운이 실질적으로 중구와 종로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심적인
관광이라든지 업무타운, 행정의 중심이죠. 이런 부분을 안고 있는 곳이 바로 1차적인 직접 주거단지가 하학동 인근 주변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이 지역 같은 꾸준한 가치 창출의 입지적인 그런 자리라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주변 지역 한번 살펴보시면 교통편을 우선 보시겠습니다. 인근 지역에 보시면 바로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바로 상단 쪽에 청계천 공원이 있습니다. 바로 하단 쪽에 보시면은 신당역이 있는데요. 주변 지역의 양옆으로 왕십리역이라든지 바로 왼쪽 편을 보시면 동대문 역사공원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는 1호선부터 6호선 더불어서 경의중앙선과 분당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변 지역에 8개 노선이 환승이 가능한 어떻게 보면 교통의 사통 팔달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주변 지역에 많은 유동인구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본 아파트가 건설되는 곳에 입지인 여건인데요. 자, 하학동 같은 경우 현재 상업지역입니다. 여기 중심부 인근에 바로 우측에 보시면은 왕십리 뉴타운이 5,000세대가 지금 입주라든지 지금 입주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급 주거타운으로 변모했죠. 바로 상단 쪽에는 쾌적한 그 청계천 공원과 바로 옆에 벼룩시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의 관광 코스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단 쪽에 보시면은 바로 용산이라든지 강남의 접근성이 10분에서 20분 이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업무타운의 접근성과 더불어서 우리 그 보시면 그 상권의 랜드마크를 할 수 있죠. 바로 동대문 시장에 점포수만 하더라도 바로 의류상가만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약 4만 5천 개 정도 여기에 명동 심장부와 더불어서 다양한 또 면세점 3개가 있죠. 이런 그 상권의 핵심의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입지 여건을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상업지역은 지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급이 없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그런 직접적인 공급으로 그 희소 가치로 인해서 향후에 꾸준한 높은 임대가와 더불어서 미래의 투자 가치가 높은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황학동이 어떠한 곳인지 그 매력 탐구해 보고 있는데요. 이 매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만한 개발 호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개발 호재 주목해 볼까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 굴뚝 없는 산업이라 하죠. 우리가 관광 산업의 마이스 산업으로서 최근에 보시면 중국에서 모 그룹에서 7,000명 정도가 단체로 이 지역에 관광할 정도로 상당히 그런 효과가 큰 인프라가 있는 지역인데요. 자, 서울역 같은 경우 고가공원이 지금 굉장히 노화된 부분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고가공원의 지상구간에 다양한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2017년 중순경에 실질적으로 이 주변 지역에 공원이 오픈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관광 인프라든지 바로 인근 지역에 보시면은 바로 주변 지역에 그 시청이라든지 강화문 주변에 지하도시 건설안이 또 계획돼 있기 때문에 축구장 4배의 규모로서 실질적으로 신도시가 하나 그 지하에 생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와 더불어서 또 인근 지역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동대문 시장 주변에 패션 문화 관광 타운으로서 실질적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지역에 쇼핑이라든지 낮부터 밤까지 꾸준하니 다양한 그 물류 유통이라든지 이런 물 통해서 실질적으로 관광 인프라가 계속적으로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인근 지역의 세운상가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관광 인프라와 더불어서 이 지역에 새로운 건물을 도입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시설이 들어선다는 장점과 더불어 본 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 주변인데요. 이 주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상업지역입니다. 이 상업지역이 실질적으로 건축 규제 완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 높은 용적률 앞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다양한 업무타운이 속속 입주할 예정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현재의 가치보다는 앞으로 더 새로운 환경 깨끗한 문화시설을 도입을 통해서 인근 지역에 다양한 인프라가 형성될 수 있는 입지 여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설명해 주신 이 황학도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충분히 많이 개발된 상태고 인구 밀집도도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이 공원화 사업이 된다는 부분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추가적인 산업 부분이 더욱더 육성이 되면서 정리가 되면서 뭔가 더 부응할 수 있는 개발 호재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과 달리 뭔가 건물 구조도 조금 다를 것 같고요. 준공도 지금부터 약 1년 정도 남은 거죠. 네, 어느 맞습니다. 정도 진행돼 있나요? 현재 착공이 들어간 상태인데요. 네.
단지형으로 두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홀로 아파트는 아니고요. 커플로 두 개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입구가 양면이 도로인데요. 한쪽이 10m, 한쪽이 또 7m에 접해 있기 때문에 양쪽 문으로 지금 주차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지상 13층, 지하 5층 깊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층은 피로티 주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오늘 소개시키는 지금 물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노열층 7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투룸으로서 넓은 거실과 발코니, 또 옵션 부분 같은 경우는 천정형 에어컨뿐만 아니라 여기에 뭐 풀옵션으로 실질적으로 모든 게 우리 오피스텔 고급형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내부 인테리어 부분이 한센과 이미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런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장점이라 볼 수 있겠고요. 또 넓은 전용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안전성 부분에서 전체 방이라는 거실이 스프링클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 대비라든지 또 입구에 관리실이 있기 때문에 그 보안이라든지 이런 치안 부분에서 상당히 탁월한 부분, 또 실질적으로 보시면 규모가 현재 110세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추가적 관리라든지 향후에 브랜드 가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뛰어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샘플하우스 통해서 인테리어 확인해 보셨는데 기본적인 인테리어도 굉장히 아늑하게 또 고퀄리티로 잘 지어져 있고요. 안전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좋다라는 점, 건물 특징을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가격 정보일 텐데 이 중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사실 좀 높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네. 현재 그 분양가인데요. 이 분양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현재 보시면은 분양가 2억 6,800인데요. 실제로 인근 지역에 보시면 다세주택 가격이 보통 2억 7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세주택보다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전세를 놓을 경우 기본적으로 2억 4천 이상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2,800만 원 투자가 가능한 그 갭 투자 매물이라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부분이 저는 적극적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높은 임대가가 기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정도가 기본 임대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은행 대출을 1억 7천 정도 활용하신다면 여기에 6,800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수익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 연금형처럼 따박따박 월세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 매도 차익까지 견줄 수 있는 소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인 매매 가격부터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데 여기서 수익형 부동산 투자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높은 임대가 부분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아파트 매수하실 분들을 위해서 유의점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자, 이 지역 같은 경우 굉장히 그 월세를 선호하는 지역인데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약간의 그 대출 규모면에서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월세를 좀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향후에 여윳돈을 가지시고 약간 월세를 투자하시면 그만큼 생각하신 대로 높은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수 있는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대출 관련해서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정보, 중구 화학동에 위치한 아파트 확인해 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 볼게요.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제 마지막 정보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 3호선 교대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내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7층 건물 내 5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3억 7,500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3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4,500만 원 예상됩니다. 서초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서초동의 매력 짚어주시죠. 네, 우선 뭐 교대역 상권은 일반 생활 상권이나 대학 상권의 이미지보다는 법원 단지를 끼고 있는 오피스 상권의 이미지가 더 강하게 느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서초동 인근으로는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비롯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검찰청 등이 자리 잡고 있고 주변에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이 집결해 있어서 이 인근을 법조타운이라고 하고 있으며 굉장히 큰 대규모 법조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대역 상권 주변에는 업무시설과 오피스가 많고 상주 인원 역시 많은 편이며 법률 민원인들의 유동인구 또한 굉장히 많이 모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교통 여건으로는 2호선과 3호선 환승역인 교대역을 도보 3분 거리에 이용하실 수가 있는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반포 IC와 올림픽대로와도 인접하면서 서울 도심과 인근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까지도 쉽고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으로는 본 매물지 중심으로 서초초등학교와 서울중학교 이외에도 다수의 명문 학군의 초중고등학교가 지근 거리에 밀집해 있고 또한 강남권의 유일한 대학인 서울교대가 자리 잡고 있으며 국립청소년 도서관 등이 가까이 있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교육 환경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의료시설로는 서울 성모병원이 가까이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시겠고요. 서초동 일대는 현재로도 많은 업무와 문화, 주거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입지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 주변 인프라가 굉장히 좋은 그런 지역인데 서초동 관련해서는 사실 이 주변에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어떤 개발 호재 집중해 볼까요? 네, 우선 강남역 일대 최대 개발 호재로 꼽히고 있는 롯데칠성 부지 개발이 있겠습니다. 13,000평의 롯데칠성 부지에는 호텔과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조성해서 잠실에 이은 제2 롯데타운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서초 삼성타운과 함께 테헤란로의 스카이라인이 한층 더 풍부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유동인구뿐만이 아니라 유입인구까지도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롯데칠성 부지와 바로 붙어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있겠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인 양재 IC와 한남 IC 구간을 지하 2층 구조, 지하 터널을 만들어서 상층과 하층으로 분리해서 무려 20차선의 지하도로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으며 도로가 사라진 지상 20만 평 부지에는 문화와 상업 등 복합 공간이 조성한다는 계획을 갖추고 있습니다. 롯데칠성 부지와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바로 옆에 붙어있는 본 매물지는 직접적인 개발 수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도로나 지하철 신설뿐만 아니라 도로 확장 개통도 집값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데요. 특히 상습 정체를 겪다가 도로가 확장된 구간이라면 그만큼 통행 속도가 빨라져서 집값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정보사 때문에 갈라져 있던 테헤란로와 서초동 그리고 방배동 사당로가 길이 530m 터널을 포함해서 6차선 도로 1280m 장제 터널로 연결이 되며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정보사령부가 이전이 완료된 이 부지에는 마이스 시설을 갖추고 예술의 전당과 세비섬을 잇는 새로운 문화벨트가 형성이 되어서 새로운 관광명소를 갖춘 복합 문화공간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러한 개발 호재의 지근거리에 있는 본 매물지는 많은 개발 호재에 따른 직접적인 후광 효과로 인해서 꾸준한 집가 상승이 기대가 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산업 부분이면 산업 부분, 문화면 문화, 교통이면 교통, 개발 호재들이 아주 응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건물에 집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내년 7월에 준공 예정이라면 약간 기간이 남아 있네요. 네. 네. 준공은 내년 7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보시면은 서초대로 바로 뒤 이면에 328평의 굉장히 넓은 규모의 세계동으로 신축 예정인 단지적 매물이 되겠습니다. 6m 도로를 접하고 있으며 총 7층 높이 건물에 5층 로얄층 매물이 되겠습니다. 본 매물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주차시설과 보안시설이 되겠습니다. 오래된 다세대뿐만이 아니라 아파트도 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본 매물, 매매가와 임대가에 바로 직결될 수 있는 그리고 빠른 임대수를 결정할 수 있는 주차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1층 필로티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지하 주차장까지도 만들어서 다른 다세대 주택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물게 지하 주차장까지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1대1 개별 주차를 완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 시설도 굉장히 쾌적하게 시공될 예정이며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맞게 전기차 충전함까지도 2대가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1층 관리실을 만들어서 24시간 관리인이 상주를 하겠으며 많은 CCTV는 물론이고 센서 감지 시설을 만들어서 늦은 시간 외부인의 출입이 감지됐을 때는 바로 사설 보안업체에서 바로 출동하는 시스템을 갖춘 굉장히 안전하고 차별화된 보안 시스템까지도 갖출 예정입니다. 다른 다세대 주택과는 분명하게 차별화되어 있는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으며 5층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채광과 개방감 또한 매우 우수하겠으며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드럼 세탁기 등 풀 옵션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네, 가격은요?
네, 많은 개발 호재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 기반 시설, 생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업무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임대 수요까지 놔도 풍부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본 매물의 가격은 3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가는 3억 3천만 원 예상되며 실투자금은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세 임대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5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며 대출금 2억 6천만 원 이용하여 투자 시 실투자금은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정보 소개해 주셨는데요. 유의점도 함께 체크해 주시죠. 네, 수익성 매물 투자 시에는 매물이 위치한 지역의 입지 조건과 임대 수요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되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리스크 없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눈으로 보시는 게 더 이해도 빠르실 것 같고 투자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장 방문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부동산 정보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오늘 함께 원동희 소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수익형 부동산 제대로 알고 투자하기라는 주제로 양재동 유레카 빌딩 5층에서 AS 도시개발에서 열리고요. 관련된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9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더 굿머니 투자 컨설팅 김철무 대표, AS 도시개발의 원동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